지난 10월 2일 서울에서는 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가 열렸습니다. SCM으로 불리우는 이 회의는 1968년에 시작되어 매해 열리고 있습니다. SCM에는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위협 평가, 공동대책 수립, 군사협력, 한미연합 방위력의 건설과 운영 등을 논의합니다. SCM은 미국이 자국의 군사 전략을 한국에 관철시키는 통로이며 한미동맹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핵심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열린 45차 SCM에서는 지금까지의 어떤 SCM보다 북한에 대해 가장 공격적이며 적대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반도 불안정이 심화되고 평화통일 실현에 큰 어려움을 끼치는 내용들입니다. 북한 핵과 대량 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 전략에 합의한 것, 이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킬체인과 MD 구축에 합의한 것, 그리고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연기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이번 회의의 골자입니다. 그럼 이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죠. 우선 맞춤형 억제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억제라는 개념은 미소 냉전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어느 일방이 상대방을 공격하려 할 경우 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공격으로 인한 이익보다 크다고 위협함으로써 공격을 방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맞춤형 억제 전략은 북한의 핵 위기 사항을 위협 단계, 사용 임박 단계, 사용 단계 등 세 단계로 구분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 미사일을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억제 전략이란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만약 전쟁 위기가 조성되었을 때는 이 위기가 전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미 당국이 합의한 맞춤형 억제 전략은 북한이 핵, 미사일을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선제 공격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전쟁 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촉발시키는 위험천만한 전략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2002년 미국 부시 정권이 선제 핵공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NPR을 발표한 후 핵무기 보유에 나섰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선제 핵공격 위협에 맞서 핵무장을 가속화하였고 이로써 한반도 전쟁 위기는 더욱 고조되었죠. 억제 전략에는 선제 공격 전략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선제 공격은 전쟁 억제가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전쟁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한미 당국이 합의한 맞춤형 억제 전략은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한미 당국은 또한 이번 회의에서 맞춤형 억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킬체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MD 참여를 기정사실로 만들었습니다. 킬체인은 맞춤형 억제 전략에 따라 북한이 핵,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타격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탐지하고 식별한 후 요격 무기를 결정하고 타격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탐지를 위해서는 감시를 위한 위성들과 정찰기가 필요합니다. 식별과 결심을 위해서는 탄도탄 작전 통제소와 C4I 체계 등 첨단 지휘 통제 자동화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타격을 위해서는 각종 미사일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국방부는 킬체인을 구축하기 위해 내년에 1조 원을 들여 글로벌 호크와 같은 무인 정찰기,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등 무기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킬체인이 구축되면 한반도는 항상 전시체제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가 공격 대상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시험 발사를 실제 공격으로 오인해 공격한다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군은 일본이나 오키나와, 괌, 미국으로 날아갈 북한의 탄도미사일도 발사 전에 선제 공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북일, 북미 사이에 벌어질 전쟁을 우리가 대신 치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MD는 킬체인에서 살아남은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하기 위한 무기체계입니다. 한국은 중심이 짧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MD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방장관은 MD를 위해 SM-3나 사드 도입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미국 MD 참여를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것입니다. SM-3는 외대기권 요격체계,
즉 상층 방어용으로 남한을 향해 날아오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일본이나 오키나와 괌 등으로 날아가는 북한,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사드 역시 고도 40 내지 150km의 내외기권 요격 체계로 비행 궤도의 고도가 낮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사드 도입은 중국에서 한국을 향해 날아오는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으로 SM-3 도입과 함께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무기입니다. 한국의 미국 MD 참여는 남한을 중국의 보복 공격 대상으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한국의 미국 MD 참여는 한미일과 북중러 사이의 대결을 촉발시키고 동북아 신냉전을 불러옵니다. MD 구축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보 체제 구축에 결정적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권은 킬체인과 MD 구축에 향후 5년간 무려 10조 원, 2022년까지는 15조 2천억 원을 들인다고 합니다. 극심한 재정난 속에서도 말이죠. 그런데 이는 최소 액수이며 대폭 상승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공격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천문학적 액수를 들여 MD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미국의 동북아 패권 유지를 위해 모든 것을 갖다 바치는 꼴입니다. 한미 양국은 또한 이번 45차 SCM에서 북핵 위협을 핑계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사실상 다시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연기한다고 해서 북핵 위협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북핵 위협을 없애려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북의 핵무기 포기를 담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재연기하려는 것은 남북, 북미 대결을 굳히는 한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반대하는 보수 수구 세력을 결집시켜 정권을 재창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군사적권을 포기하고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미국의 국익과 군사 전략적 이해를 충족시켜 주려는 것이죠.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 이어 10월 3일에는 미일 외교 국방장관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미일 양국은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합의하였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당하지 않더라도 미국이나 한국처럼 일본과 밀접한 관련을 맺은 국가가 침공을 당할 경우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우선순위는 북한입니다. 이 회의에서 일본은 대북 선제 공격 능력 보유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국방비에 쪼들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역할을 일본에 분담시키려는 미국, 군사 대국화를 지향하는 일본, 미일 두 나라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일본 자위대가 북에 대한 선제 공격 능력을 갖게 될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맞춤형 억제 전략과 킬체인 그리고 MD는 일본 자위대의 대북 선제 공격 능력 및 MD와 짝을 이루어 본격적인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권이 이명박 정권 때 여론에 밀려 끝맺지 못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과 물품 용역 상호 제공 협정 체결에 나설 것도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번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의와 미일 외교 국방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과 MD를 축으로 하는 대북 대결 구도가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중국에 대한 대결 구도도 전면화되기 직전입니다. 이와 같은 대결 구도는 군사 전력과 권력의 민감성, 파괴성을 고려할 때 냉전 시기 한반도 대결 구도를 능가합니다. 이렇게 악화일로를 치닫는 대결의 종착역은 민족 공멸의 전쟁이거나 전시에 준하는 질곡과 고통뿐입니다. 이 파멸의 길에 우리 운명을 내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에 전쟁 억제 전략이 아니라 평화통일 억제 전략인 맞춤형 억제 전략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맞춤형 억제 전략을 위한 킬체인 및 MD 구축을 저지해야 합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대결과 전쟁, 파괴와 절망만을 안겨줍니다.
우리에게 통일, 평화, 공영,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뿐입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남북에게는 평화 공영의 대로가, 미일에게도 동북아 공동안보와 국가이익 추구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대결 구도를 평화 공존으로 전반시키는 평화협정 실현에 모두 나섭시다.